MySQL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트러블슈팅 스터디 발표하게 된 원 테크 코스 백엔드 7기 메이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게요. 맞추면 상품이 있으니까 잘 참여해주세요. 우선 이렇게 생긴 멤버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10만 개의 행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디폴트가 25인 age라는 컬럼을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디폴트 값으로 업데이트를 전부 쳐줄 거고, 세 번째로 디폴트가 아닌 값으로 업데이트를 쳐줄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로 이제 몇 개의 로우가 새로 쓰여졌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각각 숫자 몇이 들어갈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손 들고 해주세요. 뭐 1, 2, 3, 4 다 맞춰야 돼요? 네, 당연하죠. 찍어보세요. 싹 다 10만 아닌가요? 땡. 아니야. 뭐야? 눈치 보기. 자, 힌트를 주자면 0 아니면 10만입니다. 세 개 중에 들어가는 게. 10만 0, 10만이요? 0, 10만, 10만. 둘 다 땡입니다. 어머. 10만 0. 아. 10만. 땡입니다. 0, 0, 10만. 정답! 진짜 0이라고. 자, 이게 이렇게 동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향받는. 네, 우선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우선 저는 처음에 이 디폴트 값이 있는 컬럼 추가했을 때 디폴트 값이 로우에 전체 다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쿼리가 10만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드 리뷰를 받다 보니까 MySQL 인스턴트 DDL로 인해서 실제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았으면서 메타데이터만 변경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제 데이터에는 안 쓰여졌고 메타데이터만 변경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스키마에 결과가 잘 나오게 될까? 이게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MySQL 인스턴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발표 주제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MySQL에는 세 가지 DDL 알고리즘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카피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스키마에 새로운 임시 테이블을 만들고요. 기존 테이블에 있던 데이터들을 임시 테이블로 복사를 한 다음에 기존 테이블을 삭제하고 새로운 테이블을 이제 원래 테이블 이름으로 리네임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피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기존의 데이터가 만약에 엄청 많았다면 카피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카피를 하는 동안 메타데이터에 대한 공유락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쓰기 작업이 그만큼 블락킹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카피 시간이 엄청 길어지면 그만큼 이제 중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카피 알고리즘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제 MySQL 5.6 버전부터는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이 지원이 돼요. 인플레이스는 카피랑 다르게 새로운 임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원본 테이블 내에서 직접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수정이 일어나는 동안은 락이 걸리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요청을 쓰기 작업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블락킹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DDL 로그 버퍼라는 곳에 이 요청을 저장을 해두고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에 업데이트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DDL이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마무리에서 이제 버퍼에 쌓여있던 업데이트를 치는데 그 업데이트에 예를 들어서 뭔가 제약 조건에 맞지 않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실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온라인 DDL이 전체 다 실패를 하게 되니까 열심히 1시간 동안 돌렸던 게 실패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버퍼도 이제 크기 제한이 있을 텐데 DDL 하는 동안 버퍼의 크기보다 더 많은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고 또 다시 DDL이 실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8.0.12 버전부터는 인스턴트 알고리즘이 지원이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로우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고 메타데이터만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뭐 1개든 10만 개든 100만 개든 상관없이 그냥 메타데이터만 수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고 어쨌든 메타데이터를 수정하는 동안은 베타락이 걸리기는 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0.1초 이 정도이기 때문에 무시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락이 걸리게 됩니다.
우선 인스턴트 알고리즘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조금 제약 사항이 많았어요. 근데 8.0.29 버전에서 이제 많은 제약들이 풀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다양한 DDL에서 인스턴트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예시 상황을 갖고 왔는데요. age라는 컬럼을 추가한 다음에 이메일 컬럼을 드랍하는 그런 상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의 용의를 위해서 이 각 버전의 스키마를 버전 0, 1, 2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우선 age라는 컬럼을 인스턴트 알고리즘으로 추가하게 되면 이 멤버 테이블에 로우 버전이라는 버전 값이 있거든요. 그게 1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멤버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까보면 age라는 컬럼에 버전 에디드는 1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여기서 버전 에디드라는 게 age라는 컬럼이 추가됐는데 그때의 멤버 테이블의 버전이 1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 컬럼을 드랍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이때도 인스턴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DDL이 일어난 거니까 멤버의 테이블에 로우 버전이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메타데이터를 까보면 이메일이란 컬럼은 드랍이 됐으나 어쨌든 이 정보가 존재해요. 그리고 버전 드랍트가 2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멤버 테이블에 로우 버전이 2일 때 이 이메일 컬럼이 드랍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쓰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버전에 대해서 이 로우들을 인서트 했을 때 이제 이메일 컬럼은 지워졌으나 이전에 추가한 로우에는 그대로 이메일이 남아있고 age를 추가를 했는데 그러면 age를 추가하기 전에 데이터는 age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지 헥스덤프를 까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선 age를 추가한 시점인 v1 이후에 생성된 로우들은 age가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메일을 삭제를 했음에도 v0, v1에는 이메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석하고 싶어서 이제 MySQL InnoDB의 로우 구조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로우는 데이터랑 함께 앞에 메타데이터와 같이 저장이 돼요. 이 중에서 이 info bit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비트가 버전 플래그거든요. 이 버전 플래그가 1이라는 거는 이 테이블에 인스턴트 알고리즘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뭐 버전이 있다. 그러니까 버전을 잘 보고 로우를 읽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 플래그가 1이면 요 앞에 또 로우 버전이 붙게 돼요. 그래서 로우 버전이 1, 0이면 이제 버전이 2라는 뜻이니까 이 로우 데이터는 로우 버전이 2일 때 추가된 로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다시 아까 그 데이터를 까보면 V0은 인스턴트 알고리즘이 수행되기 전에 추가된 로우죠. 그러니까 이 버전 플래그가 0으로 아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V1이랑 V2에서 인서트된 로우들을 보면 버전 플래그가 다 1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스턴트 알고리즘이 수행된 후에 추가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버전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V1은 버전 1에서 추가된 거기 때문에 로우 버전이 1, 그리고 V2는 버전 2에서 추가된 거라서 0, 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데이터에 뭐 이렇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변경된 스키마 구조를 실제 데이터에는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고 뭐 아니면 필요한데 없는 데이터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MySQL이 잘 알고 패치를 해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메타데이터를 까봤을 때 이메일이랑 에이지 컬럼은 버전 드랍트랑 버전 에디드가 이렇게 2랑 1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우선 데이터들을 다 패치해 온다고 했을 때 MySQL은 버전 에디드랑 버전 드랍트가 0인 컬럼은 일단 그냥 다 읽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경 사항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버전 드랍트가 1 이상인 컬럼은 이제 읽어오지 않습니다. 뭐 어느 버전에서든 드랍이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컬럼은 읽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버전 에디드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분기가 있는데 이 버전 에디드가 이 age에는 1이잖아요. 그러면 이 age 컬럼은 테이블의 버전이 1일 때 추가된 거다라는 의미니까 그럼 이제 로우를 봤을 때 로우의 로우 버전이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에이지 컬럼이 추가되기 전에 생성된 로우들은 디폴트 값을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이지 값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에이지의 버전 에디드인 1보다 크거나 같은 로우들에 대해서는 이제 에이지 컬럼이 추가된 이후에 생성된 로우다라는 의미에서 그 로우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에는 뭐 이렇게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읽어오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스턴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알아볼게요. 우선 테이블에 인스턴트 알고리즘 사용하면 로우 버전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이 로우 버전의 최고가 64거든요. 이제 9.1.0 이후에는 최대 255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제가 사용하는 버전 기준에서는 최대 64예요. 그래서 막 DDL을 막 열심히 수행해서 이 테이블 버전이 64가 됐을 때 또 이제 인스턴트 알고리즘이 적용된 DDL을 날리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커피를 사용하거나 인플레이스를 사용하도록 명시를 해서 DDL을 수행을 하던가 아니면 이 로우 버전이 초기화 될 수 있도록 테이블 리빌딩이 일어나는 쿼리를 수행을 하던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의 주의사항으로는 셀렉트 쿼리의 성능 저하가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패치 과정에서 보셨듯이 막 버전을 비교하고 디폴트를 사용을 하고 이러한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셀렉트 쿼리 성능 저하가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기술 블로그를 기술 블로그를 참고를 했었는데 뭔가 그렇게 큰 성능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긴 했어요. 네, 저는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해주는 도구를 사용할 때 이 백업 도구가 인스턴트 DDL을 지원하지 않으면 실제 데이터 파일이랑 스키마 구조랑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뭔가 데이터 백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네 하고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구가 인스턴트 DDL을 잘 지원을 해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텍스트 인덱스가 걸린 테이블에는 인스턴트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요. 네, 여기까지의 나름의 결론을 내봤는데 저도 몰랐지만 지금까지 인스턴트 알고리즘을 잘 사용해 왔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ySQL InnoDB 가이드라인에 어떠한 DDL이 어떤 알고리즘을 지원하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DDL을 사용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그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